오징어 게임 3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로 확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즌2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임에도 왜 굳이 나눠서 공개하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작진 또한 시즌3 공개 날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공개 날이 확정되기 전에 원래는 1년의 격차를 둘 것을 암시했지만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 6개월 앞당겨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오겜3 포스터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꽃밭 배경, 동시에 비추는 철수 영희 그림자, 시즌2 쿠키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해당 게임은 동대문을 열어라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명의 술래가 손을 잡아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참가자들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 노래를 다 부르면 두 술래가 팔로 만든 문을 닫게 되고 막힌 참가자는 탈락하게 되는, 이게 아이들의 놀이 수준인 동대문을 열어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탈락자들을 위한 레일과 기차까지 준비되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에게 잡힌 참가팀이 초고속으로 달려오는 장치에 부딪혀 사망하게 되는 게임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레일을 지나가기 위해 준비된 신호등도 배치된 것을 보면 길목을 건너가거나 멈춰야 하는 규칙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새로운 의견 중엔 우리 집의 외환리 게임도 있습니다. 꽃찾기 게임으로도 부르는 만큼 두 팀으로 나뉜 상황에서 서로 멤버를 뺏어오는 구조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적용한다면 현주를 본 O팀이 데려오고 싶었다면 현주 꽃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게 되죠. 그럼 X팀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방어 혹은 뺏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참가자가 몰리게 되고 일정 멤버수 이상을 채운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시즌2에선 극단적으로 팀이 나뉘어서 대립하는 구조가 특징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 우리 집의 외환리 게임 또한 걸맞습니다. 현재 성기훈의 영웅놀이 때문에 X팀에 비해 O팀이 인원이 더 많으므로 앞으로 X팀에서 팀을 떠나는 멤버가 더 많아질 예측도 생깁니다. 다만 우리 집의 외환리 게임은 잔혹성을 부여하기엔 단조롭기 때문에 자극을 추구해야 하는 상업 드라마를 위해선 기본 플레이 스타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우리 집의 외환리가 혼합된 버전 또한 예상합니다. 근대 5종 때처럼 여러 팀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각 팀끼리 우리 집의 외환리 규칙에 따라 팀원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팀원 수가 많아야 이득일지 적어야 이득일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론트맨이 특수한 규칙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예 팀 결성을 기찻길 위에서 하게 되고 제한 시간 내에 기찻길에서 팀을 모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팀은 총 7명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기찻길 위에서 난리 법석을 떨며 참가자들끼리 팀을 결성, 7명을 모은 팀은 빠르게 기찻길 위를 탈출, 미처 모으지 못한 참가자는 그대로 영희와 철수의 킬링존에 갇힌 후에 사망하게 되는 거죠. 쿠키 영상에서 영희와 철수의 눈 상태를 보면 무궁화 게임 때처럼 동작 감지기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차와 같은 오브젝 구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번에도 저격을 통한 사살일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철수와 영희 뒤 가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공간에 병정들이 배치될 수 있겠죠. 다음은 시즌3의 첫 스틸컷 분석입니다. 영웅놀이로 인해 난리가 나버린 참가자 숙소에 다수의 X팀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에 선물 관짝 하나가 놓여있고 이를 현주, 준이, 금자, 용식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에 깨알같이 대호와 우정국 배우로 추정되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관 안에는 네임드 참가자 중 사망한 누군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인물로는 정배가 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게임에서 우승하거나 죽는 것 말고는 이곳을 탈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관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인물이 사망해야 될 텐데 정배가 가장 유력합니다. 정배는 겁나는 거 알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연설까지 했던 인물이므로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짝짓기 게임 등으로 프론트맨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심지어 그 프론트맨이 직접 사살해버린 인물이므로 성기훈만큼 프론트맨이 가장 감정을 가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에 시신을 넣어서 일종의 오징어 게임판 효시를 할 만큼 정배를 조롱할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준이랑은 여러 게임을 통해 동료애가 생겼고 현주랑은 함께 난을 일으켰던 전우로서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대호는 약간 뛰어나오는 듯한 포즈인데 해병대 선임이자 가장 가까웠던 형님인데 자신이 도망가는 바람에 자신만 살고 정배형은 죽었다는 생각에 이렇게 얼른 뛰쳐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훈은
그는 죽지 않고 살았지만 잡혔습니다. 참가자 숙소의 침대 프레임으로 보이는 곳에 수갑으로 묶여 있습니다. 프론트맨은 그를 살려주되 죽음에 견줄 만한 벌칙을 내렸을 것입니다. 성기훈은 황준호 용병단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수가 엎어졌습니다. 때문에 그가 참가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궁화 때처럼 최대한 게임에 탈락하지 않게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즉 프론트맨은 성기훈이 아예 그런 행동조차 하지 못하게 묶어버린 것이죠.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참가자들이므로 더 이상 그의 뜻을 함께할 멤버는 없을 것입니다. 동조는커녕 오히려 묶여있는 그를 보고 조롱하고 욕하게 되겠죠. 아까 정배는 죽여서 시체를 효시했다면 기훈은 살려둔 채로 묶어서 조롱당하라는 처벌 같습니다. 다음은 노을의 스틸컷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어서 공식적인 업무 중인 건 아닌 것 같지만 특이한 건 배경에 해변가로 추정되는 질감으로 보아 외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있는 노을의 눈빛이 아무래도 용병단의 드론을 향한 듯합니다. 이로써 게임장이 존재하는 섬을 황준호가 찾아낸 것 같은데 한편 노을은 시즌2에서 경석을 치명상을 피해 사격하여 사로잡은 정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석은 분명 장기 밀매단이 노렸을 테고 경석을 수술시키려던 찰나 노을이 경석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 그 싸움이 안에서 밖으로 번지다가 결국 황준호 용병단에게 발각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론트맨 스틸컷은 2장이나 공개되었습니다. 한때 성기훈만큼 게임장을 혐오하여 바꿔보고 싶었으나 결국 세상에 희망 따위 없다고 여기고 프론트맨으로 흑화해버린 황인호. 그런데 성기훈이라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자가 나타나 약간의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결국 성기훈은 그럴만한 그릇도 아니었고 반란마저 실패했으니 역시나 세상은 절망뿐이라 여기고 다시 프론트맨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죠. 그리고 이 화려한 배경의 스틸컷은 아무래도 VIP가 등장함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 등장했던 씬과 거의 흡사한 스틸입니다. 희미하지만 인간 가구로 보이는 존재와 컬러풀한 색상을 지닌 밀림풍의 인테리어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선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인 만큼 작품 내에서는 한국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오징어 게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VIP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작품 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과 IP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버전, 유럽 버전 이런 해외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설정은 시즌1에서부터 밝혀졌었죠. 그래서 앞으로 공개될 예고편과 스틸컷을 통해 이 VIP들에 대한 정보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런 놈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